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각 증권사 지점에서는 오늘 포트 전략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전체적인 비중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메리츠 종금증권 부산금융센터의 포트폴리오 주식 40%, 현금 60% 비중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동부증권 강릉지점의 포트폴리오는 주식 80%, 현금 20% 비중으로 주식 비중이 훨씬 높고요. KDB 대우증권 이촌동 지점도 주식 70%, 현금 30% 비중으로 주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지점 모두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동부증권 강릉 지점의 포트폴리오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윤희찬 지점장입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주식 80% 그대로 유지를 하셨는데 종목의 변화는 없으신 건가요? 예, 휴메딕스, 하나케미칼 각각 30%, 인터플렉스 20%, 현금 20%입니다. 네, 이렇게 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또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는 날이죠. 포트 전략 어떻게 세우십니까? 예, 금일은 2015년 들어서 처음으로 돌아오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인데요. 현재 포지션상으로는 변동성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20일 이평선 지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모습을 금주에 좀 확인하는 중이고요. 다만 장중에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의 최근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다른 종목군들의 수익률 왜곡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수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구간, 그러면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종목들 간의 수익률 차별화 현상은 좀 더 커질 것 같고요. 해외 시장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는 우려가 이제는 좀 진부해질 정도로 대두가 되면서 미국 시장은 소폭 하락 마감, 유럽 시장은 큰 폭의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포트폴리오는 기존 종목들을 유지하되 동시만기일 이후에 방향성이 좀 어느 쪽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수익률이 좀 좋아진 그 휴메딕스 오늘은 소폭 좀 조정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부터 AS를 해주시죠. 휴메딕스는 지난 3월 5일에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한 이후에 3거래일 정도 주가가 쉬고 어제 첫 양봉이 좀 다시 나왔습니다. 휴메딕스를 포함해서 미용이나 의료기기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뷰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고요. 최근에 보시면 국적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뿌띠 성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계속 커지는 가운데 특히 이제 필러 시장의 규모는 연평균 10% 정도씩 가파르게 상승을 좀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 내에서 최초로 판매 허가를 받은 히알루론산 필러인 그 바이페직에 대해서는 4월부터 본격적인 수출이 좀 예정된 기대감을 좀 반영해서 아직까지는 매수하고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 IT 부품주들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인터플렉스도 지금 2% 넘는 상승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틀간 주가의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이 종목 위쪽으로 더 봐야 되겠죠? 예, 인터플렉스 외국인 기관 양매수세가 다시 한번 집중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추세는 여전히 계속 지켜주고 있고요. 내용상의 변화는 아직 없습니다. 잠시 주춤하는 코스닥 시황에서의 어떤 큰 변화만 아니라면은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정도는 무난하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일단 오늘 장중에는 전고점을 살짝 벗겨내는 움직임은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되는 주요 이평선을 이탈한다던가 아니면 수급적인 패턴 변화가 온다면은 대응 전략이 좀 달라질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 여전히 매수 및 보유 의견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종목이 이 태양광 쪽이에요. 지금 오시아에도 주가가 3% 넘게 하락하는 그 움직임이고 지금 하나케미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주가가 2.5% 가량 좀 밀리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도 좀 매도 대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 시세는 어떻게 좀 차익을 실현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단기 하락에 대해서는 어제 간밤에 있었던 폴리실리콘의 어떤 하락 영향이라든가 또 그간 이제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 실현 매물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상 지난 시간 미국 태양광 업체의 어떤 일드코 확대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석유화학 부분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을 좀 잠시 말씀드리는데 PVC라든가 PE 분야에서 업황이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수익성 개선을 좀 더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도 국제유가가 폭락한 이후에 화학업체에 대해서는 단순히 제품 가격 하락과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원료 가격 하락, 그러니까 가격 간의 스프레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삼성토탈하고 삼성종합화학 인수에 대해서 승인이 났는데요.
뭐 석유화학 분야와 태양광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 측면도 올해는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일단은 뷰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들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새롭게 좀 관심 갖고 계시는 편입 관심주가 있으십니까? 예, 오늘은 타이거 원유 선물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금일은 ETF의 한 종목인 말씀드린 타이거 원유 선물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원유 재고가 9주 연속 증가세를 보인다든가 또는 미국의 E&P 업체들의 어떤 생산 원가 논의라든가 대외 정세로 인해서 유가의 그날그날 움직임이 좀 결정되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국제 유가를 추종하는 ETF이기 때문에 벤치마크는 역시 국제 유가를 보시면서 투자 판단을 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도 1분기 유가가 50불 정도의 부분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미국의 자원개발 업체들의 대부분이 아마 적자 전환이 되지 않겠나 전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유가라는 가격 역시도 대외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역시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는 시장 가격이라는 점에서 향후에 어떤 유가 상승 전망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추종 가격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투자처이기 때문에 유가 어떤 50달러 아래 부분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 그리고 투자 호흡 자체를 좀 중기적으로 길게 가져가는 전략을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유일찬 지점장의 포트폴리오 전략 살펴봤습니다.